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보였습니다. 네, 조선 빅3의 구조조정 작업이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구조조정 자구안이 채권단의 승인을 받았지만 이행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의 구조조정에 포함된 인력 감축 계획을 놓고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곳은 대우조선해양 노조. 오늘부터 이틀간 조합원 7,00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노조는 회사가 특수선 사업부를 분리해 자회사화하는 것은 해외 매각을 위한 첫 단추라며 그 과정에서 생길 인위적 인력 구조 조정도 막겠다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회사 자구안 실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이외의 비핵심 업무 노동자 전원을 분사시켜 전문 자회사로 운영할 계획. 노조는 자회사로 가는 조합원들이 하청업체 직원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분사와 관련된 회사 측 면담을 거부하라는 조합원 행동 지침을 내렸고, 오는 15일 아웃소싱 반대 집회, 17일 대의원 대회에서 임단협 쟁의 발생 결의를 할 예정입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지난달 초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임금 동결안을 제안했지만 회사 측은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지난 3일부터 대규모 희망퇴직 권고에 반대하며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구안 제출 때부터 노사 간 대립은 예상했던 부분. 따라서 조선업 구조조정의 성패는 노사가 얼마나 빨리 합의점을 찾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두 전직 사장 재임 기간에 일어난 부정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를 비롯한 경영비리와 비호 세력의 실체를 규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박효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니 중수부로 불리는 검찰 반부패 특별수사팀이 첫 수사 대상으로 삼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비리 의혹. 검찰은 우선 조 단위로 추정되는 분식회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2조 원대 손실이 재무제표에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남상태, 고재호 두 전직 사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등 경영진의 실정 의혹과 비자금 조성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대우조선 경영진은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사무중공업 지분 인수, 서울 당산동 사옥 매입 등을 통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비자금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입니다. 적자를 눈속임하는 동안 정관계 비호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밝히는 것도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수조 원대 자금 투입을 결정하고 남상태 전 사장이 연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불법 로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막대한 손실을 제때 알지 못한 경위와 대우조선과의 유착 가능성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남상태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건축가 이창하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남 전 사장의 천거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대우조선건설관리본부장을 지낸 이 씨는 오만 선상호텔과 당산동 빌딩 사업 등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소환 조사에서 남 전 사장 비자금의 실체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사실관계 등을 두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20대 국회가 13일에 개원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취업난, 육아와 교육 문제, 또 사회 양극화까지 시민들은 저마다 고민이 많을 텐데요.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 시민들은 어떤 바람을 전할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은 비리 없고 국회의원들이 각자 맡은 바 잘 해서 이번에는 싸우는 일 없이 평화롭게 국회가 끝났으면 이게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좀 모든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해서 정치에 임해준다 보면은 사실 국회의원들 정도 되면 그래도 선택된 사람들이 않습니까?
선택 못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해주면 좀 더 나은 정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조금 일자리라든지 좀 이런 게 조금 활성화될 수 있고 젊은이들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좀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시스템 같은 것도 전혀 없고 막상 일을 한다고 해도 별로 노동자들을 고려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러니까 다시 또 그만두고 또 다시 일 찾으면은 노동자들 별로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강남역에서도 그런 좀 흉흉한 사건도 있었고 뭐 사회 전반적으로 막 시끄러운 얘기들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없고 좀 뭔가 사람들이 그 안전 불감증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난달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지하철 안전 관련 업무를 모두 지경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하철 안전은 서울메트로의 정규직이 책임지고 맡겠다는 겁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지난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와 하청업체 간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꼬집는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전직 메트로 출신들인 이른바 매피아들이 특혜와 안정된 신분을 보장받는 동안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 됐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대중교통의 안전관리를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의 관점에서만 보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비정상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를 비롯한 지하철 안전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서울메트로에서 직접 맡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 관련 업무는 서울메트로 본사에서 정규직이 책임지고 한다는 원칙적인 방향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무는 물론 전동차 경정비, 특수차량, 군의 기관사 업무 등을 위탁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의 인력은 당장 4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지만 고객 만족도 등 다른 경영평가 요소는 오히려 높아질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서울시는 서울메트로뿐 아니라 지하철 5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의 경정비 자회사 등도 직영으로 돌린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국내 대표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여성가족부가 진행하는 기업 문화 개선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조성진 LG전자 사장, 임헌문 KT 사장, 포스코 황은현 사장, 김선희 메일유업 사장 등 최고 경영자 8명은 배우 최시라 씨와 함께 캠페인 영상에 직접 출연해 정시 퇴근과 육아휴직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캠페인 영상에 등장한 기업은 민관 합동 여성 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기업입니다. 섬마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인 여교사의 용기 있는 대응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2차 피해가 두려워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인터넷에는 피해 교사의 용기 있는 대응을 칭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교사가 나서지 않았다면 사건은 그대로 묻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78%는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했습니다. 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절반가량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날까봐 두렵다는 이유가 51%에 달했고 고용상 불이익이나 처리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가해자를 다시 만나게 될까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결국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좀 더 강화돼야 된다.
불이익한 조치가 뭔가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조금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전문가들은 기업의 경우 피해 발생 시 곧바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성희롱 처리 규정과 대응 매뉴얼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자영업자의 지속적인 감소세에도 고용원이 없는 30대 자영업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월 기준 30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7,000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선 제자리 걸음 중이거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소규모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커피숍에서 공부를 하거나 개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카공족 혹은 코피스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무래도 자리를 오래 차지하고 앉아있다 보면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카공족이나 코피스족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커피숍들이 있다고 합니다. 박현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학 기말고사 시즌인 이맘때면 커피숍은 카공족으로 북적입니다. 카공족이나 코피스족들은 한번 자리를 잡고 앉으면 오랜 시간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업주들 입장에선 이들이 달가울 리 없습니다. 불편하기는 카공족도 마찬가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눈치도 보이고 되게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듭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커피숍에 앉아있으면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이런 카공족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커피숍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학가 근처에 자리한 이 커피숍은 3,000원을 내면 2시간, 6,000원을 내면 하루 종일 커피숍을 이용하며 음료를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카공족이나 코피스족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커피숍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수기 유지됩니다. 다른 커피숍들은 눈치를 보면서 오래 있으면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고 오래 이용할 수 있어서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의 신도림에선 코피스족 등이 월 정액권을 끊고 이용할 수 있는 커피숍이 운영되고 있는 등 카공족과 코피스족을 위한 커피숍은 곳곳에서 영업 중입니다. 늘고 있는 카공족과 코피스족. 커피숍 업주 입장에선 골칫거리였던 이들을 고객으로 유치하는 역발상은 커피숍 운영자와 손님 모두를 만족시키는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은 전업주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보험사 리버풀 빅토리아가 성인 남녀 3,1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업주부가 가장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데일리 메일 등이 보도했습니다. 접객과 행사 기획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2위, 그 뒤를 예술과 디자인 직군, 레저, 스포츠, 여행 직군이었습니다. 한편 가장 불행한 직군으로는 마케팅, 광고, PR 분야 종사자가 꼽혔습니다. 구직자부터 직장인까지 요즘 이 단어 모르면 대화가 안 될걸요? 최근 사회적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연일 한여름 같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 탓일까요?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왜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는지 양치질도 해보고 팔도 꼬집어 보지만 점점 무거워지는 눈꺼풀은 도무지 떠지지가 않는데요. 이럴 때 상사 눈치 없이 잠깐이라도 눈을 붙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낮잠 잘 수 있는 아지트 같은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박송희 아나운서는 혹시 몰래 낮잠 자는 비법 같은 거 갖고 계신가요? 글쎄요, 비법 같은 거라기보다는 사실 저희 회사에는 수면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피곤할 때는 잠깐 낮잠을 자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직장에서 낮잠 자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럴 텐데요.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은 낮잠을 자는 시간을 사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는 지난 5월부터 영화 상영 대신에 이 낮잠을 잘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요와 귀마개, 슬리퍼는 기본이고요.
180도까지 뒤로 젖힐 수 있는 푹신한 좌석에 아로마 향초, 그리고 새소리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낮 12시부터 1시간가량 운영되는 시에스타 서비스인데요. 1시간이 지나면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고객들을 깨워주기까지 합니다. 비싼 가격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에 찌들어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오늘의 핫키워드에서는 업무 시간의 공식적인 꿀잠, 시에스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저 낮잠 한숨 자고 오겠습니다. 이런 말 정말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겐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시에스타란 그리스나 스페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통적인 낮잠 풍습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역시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이 시에스타는 폭염을 피해서 낮잠을 즐기는 지중해 연안과 남미 국가의 오랜 관습입니다. 한낮에는 높은 기온과 점심 식사 후에 식곤증으로 일의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해둔 일정한 시간에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건데요. 시에스타 중에는 상점뿐만 아니라 각 관공서까지도 문을 닫고 낮잠을 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스페인에서는 이 오랜 관습이었던 시에스타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시에스타의 효과에 대한 논란도 있다고 듣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낮잠을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무래도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국에도 이 시에스타를 도입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낮잠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이후인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최대 1시간까지 낮잠 시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전 또는 오후에 낮잠을 잔 시간만큼 추가 근무를 하는 방식인데요. 한국판 시에스타라고 할 수 있겠죠. 전 직원이 함께 낮잠을 자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한 IT 업체는 점심시간 후에 1시간 10분가량 낮잠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잘 수 있도록 사무실에 불을 아예 다 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다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수면이 가장 적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졸음을 이겨내고 있을까요? 네,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남녀 직장인 2,017명을 대상으로 근무 시간에 졸음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물었더니요. 무려 응답자의 97.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졸음이 업무에 지장을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직장인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76.4%가 그렇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리서치 회사 마크로밀 엠브레인에서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근무 도중에 잠이 쏟아질 때 어떻게 하느냐는 설문에요. 커피나 담배 등으로 각성 효과를 얻는다는 응답이 50.6%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19%는 산책, 스트레칭 등 운동으로 몸을 푼다. 15%는 동료들에게 들키지 않게 몰래 쪽잠을 잔다. 심지어 무조건 정신력으로 버틴다라는 답변도 12.8%나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니 해도요. 졸릴 때는 잠을 자는 것만큼 네. 좋은 게 없겠죠. 졸음 앞에선 장사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괜히 사무실에서 업무 도중에 잠깐 눈 붙였다가는 개념이 없다라는 지적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대다수의 직장인이 참을 수 없는 졸음으로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어서일까요? 직장에서 꾸벅꾸벅 조는 후배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예상보다 너그럽게 넘어가 준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해하고 눈 감아준다는 응답자가 54.2%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부드럽게 깨워준다가 35.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따끔하게 혼난다와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는 답변이 각 4%, 0.4%에 그친 걸 보면 다들 동병상련으로 이해한다는 거겠죠. 네, 안 졸린 사람은 없잖아요. 네, 게다가 업무 중에 적당한 쉼은요,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나사에서는 단지 26분의 낮잠으로 업무 수행 능력은 34%, 집중력은 54% 늘어날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나사 연구진이 권장한 26분의 낮잠은 이른바 나사냅 26으로 불리면서 우주 비행사는 물론이고요. 민간 항공사들과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일반 기업에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일본 IT 업체인 휴고에서도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전 직원이 30분 동안 낮잠을 잘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시행한 후에 오히려 직원들의 실수가 줄어들고 실적 또한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네, 듣고 보니까요. 정말 잠깐 자는 낮잠의 힘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26분이라고 하는지 궁금한데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이 지나친 낮잠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낮잠을 얼마나 자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는데요. 낮잠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체적인 수면 시간과 체질 등 개인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다시 업무에 몰두할 직장인들은 30분 이상의 낮잠은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낮잠이 기억력이 좋아지는 등의 효과는 있지만 깨어날 때 불쾌감이 들거나 생체 리듬이 깨지는 등 더 큰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 직장가에서는 깊은 잠에 빠지기 전에 깨어나는 이른바 파워 낮잠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수면 학자들 말에 따르면 굳이 26분이 아니라도 10분에서 20분의 낮잠으로도 충분히 피로가 풀어져서 업무의 능률이 높아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 잔다고 피로가 더 풀리는 건 아니네요. 26분의 법칙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피로를 풀기 위한 낮잠은 30분 이하면 충분하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고급 정보를 드리자면 중요한 발표나 회의 참석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러니까 고도의 창의성이나 집중력이 필요한 시점에는 60분 혹은 90분 단위의 긴 낮잠이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잠깐 자는 낮잠, 꿀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요령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자기 전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건데요. 카페인 하면 밤잠을 설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낮잠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커피를 마신 30분 뒤에 가장 높게 발휘되기 때문인데요. 커피를 마시고 30분간의 낮잠을 자고 깨어나면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오후 1시부터 4시가 낮잠을 자기에 최적한 시간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에 혈당과 에너지 수치가 달라져서 대부분의 사람이 가벼운 졸음을 느끼는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매일 같은 시간대에 자면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네, 내일 출근해서 또다시 하품조차 눈치를 살피고요. 또 쓰디쓴 커피로 잠을 쫓을 생각에 오히려 지금 잠 못 이루시는 직장인분들 많으실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요, 낮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보다 깔끔하고 생산적으로 일하기 위한 일과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낮잠에 대한 사회와 회사 차원의 인식 개선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핫 키워드 시에스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